앤트맨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주식방송 앤트맨의 주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18일 수요일 장이고요. 장이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0.26% 상승하면서 코스피 2545포인트, 코스닥은 오늘 좀 급등을 했네요. 1.46% 상승하면서 851포인트로 오늘 코스닥 쪽에 외국인 수급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서 시장을 좀 많이 들어 올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의 수급이 굉장히 좋죠. 기관과 외국인들이 양매수를 하고 있고, 코스피 쪽에서는 이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를 많이 하고 있고, 코스닥 쪽은 외국인 쪽에서 이렇게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는 상승하는 종목이 489개, 코스닥은 오늘 상승한 종목이 849개로 상승하는 종목들이 더 많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상승한 테마를 한번 살펴보면은 단연 비트코인 관련이 가장 핫한 이슈인 것 같아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장중에 2천만 원을 넘어서면서 지금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오늘 굉장히 좀 많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기술 투자라든지 비덴트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 오늘 증시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속에 인해서 비트코인 관련주를 포함해서 코로나19 진단 키트, 백신 이런 주들이 좀 많이 오르고 있고요. 인터넷 관련주라든지 전자화폐 이런 주들도 좀 오늘 많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지금 확진자가 지금 313명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서울 수도권도 1.5단계로 거리두기를,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강화한다라는 뉴스를 봤는데, 그렇게 적용이 되면서 지금 300명대 발생을 하면서 지금 코로나19 관련 종목이라든지 재택근무 관련주들이 좀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미셀이라든지 링네트, 스마트워크, 또 이제 IT 기업인 네이버라든지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코로나19 관련주랑 비트코인 관련주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좀 석유화학 쪽도 좀 많이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 제약업체 화이자와 모더나가 잇따라 코로나19 백신 개발 진전 소식을 발표하면서 경기 회복 전망이 나오자 원유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경기 회복을 하게 되고 여행 쪽도 다 다시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이제 이 기름을 사용하는 항공유라든지 다양하게 자동차도 그렇고 이제 원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원유 값이 좀 상승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석유화학 종목들도 주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농협 관련주들 곡물값 급등, 치매 관련주들 이렇게 좀 올랐는데, 단연 오늘 봐야 될 종목들은 가상화폐 관련주하고 코로나19 관련주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한번 테마를 잘 봐가지고 살펴보고, 너무 주가가 높이 올라가 있지 않은 바닥 구간에서 조금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이제 주가가 좀 시작하려고 하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찾아가지고 종목 선택을 해서 단기적으로 투자를 할 것인지, 또 우량주이면 중장기로 갈 것인지, 그런 부분으로 판단해서 접근하는 방법으로 투자 전략을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종목 첫 번째로 진매트릭스라는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매트릭스 오늘 26.9% 상승하면서 연중 사상 최고치 아닌가요? 네, 지금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보시면은 올해 3월달에서부터 지금 주가의 상승폭이 굉장히 높죠. 지금 고점까지 하면은 거의 700%가 올랐습니다. 여러분, 700%. 네, 이때 보유를 하신 분들 쭉 가지고 있었으면은 700%의 주가를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좀 후행성이지만 한편으로는 좀 부럽네요. 이럴 때 산 사람들. 일단 진매트릭스 지금 28,300원인데요. 일단 주가가 좀 높죠. 주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칫
잘못 삐꺼덕하면 최고점에서 물려서 다시는 팔 수 없는 그런 자리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일단 단타로 접근을 했을 때 손절 라인을 꼭 잡고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양봉이 이렇게 떴기 때문에요. 시가가 23,400원이잖아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진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저점 대비해가지고 너무 주가가 올라서 저는 이런 종목들을 매수 관점으로 좀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시세가 좀 자주 나오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거래량도 많이 터졌기 때문에 뉴스도 있잖아요. 그래서 단타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도 많이 손이 되는데 특히 진매트릭스 같은 경우 매수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은 꼭 손절 라인 오늘의 시가 자리인 23,400원을 손절로 꼭 가지고 매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진매트릭스가 올라갔던 이유가 아스트라제네카라는 회사가 있는데 지금 모더나하고 화이자에서 코로나19 관련 좀 긍정적인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에서도 임상 3상에 대한 중간 발표가 임박했다. 그래서 이제 선매수가 들어간 거겠죠. 뭐 좋은 결과를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뭐 SK 디스커버리라든지 진매트릭스, 뭐 SK 케미칼, 캐몬 뭐 이렇게 좀 주가가 들썩거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결과 발표에 대한 그런 기대감, 그리고 화이자하고 모더나에 대한 그런 학습 발표가 하고 나서 주가가 좀 크게 튀어 올랐으니까 이제 나머지 지금 제약사로 좀 몰리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네,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지금 주가의 위치가 진 매트릭스의 주가 중에 가장 높은 사상 최고치다. 이제 신고가의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신고가이기 때문에 위에 매물대가 없어서 주가가 더 올라갈 것이다. 이런 부분에 기대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신고가이기 때문에 잘못 매수하면 완전 꼭대기에서 물려서 아주 오래오래 뭐 평생 안 올 수도 있고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물려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판단을 볼 수 있겠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종목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건데요. 일단 제가 느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최근에 이슈가 있고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주가가 좀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단타로는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26%의 지금 매수세가 들어왔으니까 주가가 한 번에 이렇게 밑으로 쭉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눌림을 주는 자리까지 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반등이 한번 나오고 나서 주가가 빠지지 않을까. 특히 그런 쌍봉 형태의 그런 쌍봉 패턴까지 만들어 주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진매트릭스에 대한 기업 개요를 아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의류 장비 서비스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뭐 의류 장비를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인 것 같아요. 주주 현황을 보시면 이렇게 대주주가 대략 한 15%, 뭐 자사주 2% 해가지고 17%의 대주주 물량이 있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이 좀 많이 있죠. 동사는 2000년에 설립되어서 자체 개발한 분자 진단 원천 기술을 질병으로 일괄 진단하는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회사다. 이렇게 좀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가총액은 4,523억으로 현재 주가의 위치가 기업의 가치보다는 굉장히 주가가 높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시가총액 4,500억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매출액이 50억밖에 안 나고 영업이익은 적자인데 지금 1, 2분기는 좀 흑자를 냈다고 하더라도 좀 시가총액 4,500억은 좀 너무 거품이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보율도 별로 없고요. 물론 이제 그런 좀 증가세라든지 그런 기대감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이오 쪽, 좀 이런 신약 쪽
특히 이제 코로나19 관련 이슈에 살짝 발도 걸쳐 있고, 그러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부채 비율은 줄어들고 있고 유보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평가하면 되냐면, 반에서 맨날 꼴등하는 애가 시험 봤더니 조금 성적이 호전되면서 오른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기대감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일단 재무 상태로만 봤을 때는 재무는 그렇게 저는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발행 주식수 자꾸 이렇게 변동되는 거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식수가 자꾸 변동되는 종목은 별로 좀 선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재무상에 봤을 때는 그렇게 좀 좋은 종목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기대감이 있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어쨌든 주식은 꿈과 기대를 먹고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니까, 현재 주가의 위치가 너무 고평가가 돼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저 같으면 진매트릭스 절대로 장기 투자는 하지 않고요, 단타로만 접근할 것 같고, 오늘의 양봉, 이 양봉을 기준으로 매수를 해볼 수 있겠는데, 분봉상에서 매수타 좀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좀 줄을 그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실 때 딱 한 자리에서 매수하지 마시고, 이렇게 범위를 잡아가지고 선의 의미가 아니라 면의 의미로, 네, 해당 요 면에 오게 되면은 매수를 하는 관점으로 가지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진 매트릭스를 단타로 접근하신다라고 했을 때 매수 포인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진 매트릭스는 오늘 코로나19 뭐 아스트라제네카라는 제약사에서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 중간 발표가 임박했다, 뭐 이렇게 해서 임박 기대감에 급등을 했고요. 저점 대비 주가가 지금 700%나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고점이다라고 해서 너무 무리하게 매수하시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단타로만 접근하시는 건 좋겠고, 매수가 가능한 자리는 이 분봉상에서 보이는 여기 26,300원에서 25,300원 자리의 주가가 한번 터치를 해준다라고 하면 매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겠고요. 손절을 해야 되는 자리는 요 오늘의 이제 시가 자리가 되겠죠. 네, 여기 23,000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3,300원인데 대략 한 23,000원 정도 이탈한다라고 하면, 요 자리 이탈하면은 그냥 미련 없이 버리는 전략으로 가셔야만, 너무 고점에서 불려가지고 평생 좀 이렇게 시달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 꼭 여기 오늘의 시가인 23,000원 정도 자리를 손절로 꼭 생각하시고 단타로만 접근하시면, 아무래도 좀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거래량도 많이 터지고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정의 조정을 주고 나면 이렇게 한번 반등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반등폭을 노리고서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 매트릭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 보시고 주식 투자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살펴볼 종목은 코리아 센터라는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한가에 갔는데 내일 해당 종목 시가 베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매수를 할 기회를 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분봉상에서 보면은 오늘 뭐 거의 점상으로 날라갔거든요. 9시 5분 만에 주가가 튀어 올라가지고 해당 종목은 내일 뭐 100% 갭을 띄우면서 시작할 텐데 몇 퍼센트의 갭을 띄울지 모르겠어요. 일단 내일 시가에 주가가 좀 올라가는 것을 좀 보고 나서 시가 후 눌림에 접근할지 아니면 시가 베팅을 할지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코리아 센터가 주가가 올라갔는데 오늘 좀 굉장히 좀 뉴스가 좋은 부분이 좀 났죠. 오늘 보시면은 코리아 센터 아마존과의 협업 가능성 소식에 상한가가 들어갔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최근 SK11번가와 제휴해서 한국 진출을 선언한 아마존이 가격 경쟁력을 위해서 동사의 미국 물류센터를 활용할 것이다 라는 관측이 나오고 전해졌고, 동사는 한국과 미국을 비롯해서 중국, 일본 뭐 총 9개 도시의 물류센터를 구축해서 크로스 보더 이커머스를 할 수 있는 풀필먼트 인프라를 구축 중이라고 합니다. 이제 풀필먼트가 뭔지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좀 이게 물류센터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을 할 건데 온라인 쇼핑을 하게 되면은 이제 배송도 해야 되고 뭔가 좀 이런 설비 포장에 대한 설비를 좀 갖추려야 되는데, 이 풀필먼트라는 것이 내가 이제 그런 설비를 갖추고 있고 외부에 온라인 쇼핑을 하는 사람한테 그 임대를 주고서 이제 월 수익을 받는 거죠. 그걸 이제 풀필먼트라고 하는데,
이런 풀필먼트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코리아 센터가 아무래도 아마존이 이제 미국에 있는 물류센터를 활용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이 나오니까 아마 그런 기대감으로 좀 상한가가 들어간 것 같아요. 어쨌든 주식은 뉴스보다 더 먼저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오늘 뭐 장중에 좀 찌글찌글하게 움직인 게 아니라 9시에 바로 쐈잖아요. 그럼 뭔가 좀 있는 거겠죠. 누군가는 뭐 내용을 알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강력한 돈의 힘이 들어온 것인데, 일단 코리아 센터 보게 되면은 뭐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한 5배 정도 올랐습니다. 2,000원에서 지금 만원까지 올랐으니까 5배 정도 올랐는데, 아무래도 지금 요 양봉의 힘이 파워가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9시에 장 시작하자마자 상한가가 가는 종목은 대부분의 힘이 굉장히 강해서 내일 장중에 아마 시가 베팅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뭐 사자마자 단타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코리아 센터 내일 시가 베팅을 한번 해볼 수 있겠고, 뭐 기업 개요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아까 뭐 이제 그런 물류센터를 운영한다라고 이렇게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뭐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뭐 온라인 쇼핑 업체로 이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뭐 김기록 외 10인이 주식 지분을 좀 많이 가지고 있네요. 68% 정도 대주 지분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통되는 주식은 많이 없어요. 동사는 2000년 1월 12일 날 설립이 되었고,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업, 뭐 인터넷 전자 상거래업 등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뭐 2018년에 현재 사명으로 변경을 좀 했고, 주요 서비스로는 뭐 글로벌 상품 소싱 솔루션, 뭐 배송 대행, 뭐 쇼핑 솔루션, 어쨌든 뭐 쇼핑 관련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쇼핑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시가총액은 5,774억입니다. 연매출액 대략 한 3천억 정도 예상을 하네요. 올해 3천억 정도고, 지금 매출액과 영업이익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지금 저희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코로나19 이슈로 인해서 온라인 쇼핑, 특히 모바일 쇼핑이 굉장히 많이 급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 이슈가 종식이 되기 전까지, 뭐 종식한다고 해서 실적이 나빠지거나 이럴 부분들을 뭐 염두에 보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집에만 있다 보니까 이런 그 쇼핑에 대한 부분을 오프라인 쇼핑보다 온라인 쇼핑이 더 많이 활성화가 될 것 같고,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좀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보율도 굉장히 많죠. 유보율도 상당히 많고 부채 비율도 없어서 재무 상황은 굉장히 좀 탄탄해 보입니다. 뭐 발행 취수가 조금 변동 사항이 있는데 좀 증자 부분이 있었는지 뭐 무증이 있었는지 그 부분은 좀 공시 같은 거 찾아보면 좀 알 것 같아요. 일단 재무 상황은 코리아 센터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로 보시면은 지금 일봉상에서 지금 저항 라인으로 보는 자리가 여기 이제 8,800원 달인데, 지금 현재 장중에 상한가가 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자리는 좀 의미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다리시는 것은 좀 무의미하고, 주가가 진짜 급락이 나오지 않은 이상 급락도 나오기 좀 힘들어요. 지금 오늘 9시 5분에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와 저항의 개념으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 코리아 센터 같은 경우는 내일 시가 베팅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코리아 센터는 아마존과 협업 가능성에 오늘 상한가가 갔고요. 상한가의 질이 A급 상한가로서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지지와 저항으로 접근을 하지 않고 내일 시가 베팅으로 접근을 하면 좋겠는데, 이제 시가 베팅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 무작정 시가에 막 다 때려 넣는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내일 아마 이 종목이 시가에 몇 퍼센트 정도 상승하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가령 뭐 내일 시가가 막 25%, 막 28% 이렇게 상승하는데, 뭐 상한가 들어가봐야 1, 2%밖에 못 먹는데 28%에 막 들어가는 것은 좀 무리해 보이고, 내일 시가가 대략 한 10% 정도 이상, 15% 정도 이상 떴을 때 잠깐 한 1, 2분 정도 지켜보세요. 그래서 눌림을 주는지, 그래서 이제 눌림을 줄 때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조금 이제 그 분봉상에서 주가의 힘이 강한 부분을 좀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가 베팅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단타로 잘 들어가면은 최소 5% 이상의 수익은 가능해 보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이제 이런 A급 상한가가 나왔을 때는 첫 번째는 시가 베팅, 그리고 두 번째 내려왔을 때는 지지와 저항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코리아 센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오늘 상한가나 뭐 크게 올라가는 종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특히 단타로
어떤 종목을 매수할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코리아센터 보시고 제 영상 보시면서 투자 전략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 광림이라는 종목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재무를 잠깐 봤는데 재무는 뭐 그렇게 좋지 않은데 주가의 위치나 뭐 이렇게 양봉이 나온 힘이 조금 마음에 들어가지고 장기 투자로 가져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한 단기적으로 조금 접근을 했을 때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지 않은가 뭐 이렇게 좀 판단이 들어가지고 광림이라는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광림 오늘 거래량이 860만 주, 네, 거래대금이 160억인데 거래대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거래대금이 거래량에 비해서 크지는 않아서 일단 해당 종목이 내일 아마 크게 급등할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일봉상에서 보이는 이런 자리에서 한번 조정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여기 보시면 이제 1890원 정도 자리가 해당 종목이 좀 지지와 저항의 역할로 볼 수 있는 자리거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좀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그런 라인인데 조금 조정을 주면서 주가가 이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올 때 이런 자리에서 한번 사서 이렇게 반등 나올 때 오늘의 고점 자리인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하면 단타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좋은 종목이지 않은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광림 같은 경우는 주가의 위치가 부담이 되지 않아 가지고 부담되는 자리는 좀 아니라서요.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했었고 이렇게 보시면 또 이제 이렇게 추세를 좀 돌파하는 그런 모습. 네, 여기는 추세선 하락 추세의 추세선인데 추세선을 상단만 들어가면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추세선을 오늘 이렇게 뚫어주는 양봉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차트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좀 굉장히 저점 대비해 가지고 좀 좋게 나오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일단 광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광림이 주가를 올라간 이유가 콜드체인 운반 차량 기술 확보 요 뉴스 같아요. 전에 그 콜드체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온 저장인데 아무래도 코로나19 이슈 백신이 개발된다라고 하면 콜드체인 관련주들이 한번 들썩거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특장차 1위인 광림이 백신 등 의약품 콜드체인 운반 차량 기술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좀 주가가 반등을 한 것 같고 좀 화이자와 모더나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 상용화가 눈앞에 다가오자 콜드체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콜드체인이 이렇게 지금 그 백신을 보관하고 이동할 때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저온인 콜드체인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뉴스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이미.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미 의료용 저온 유통 시설인 콜드체인 장비 업체들이 풀가동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뉴스가 나면서 광림 쪽이 콜드체인 관련으로 좀 많이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점 대비해서 주가가 좀 굉장히 이제 시작을 하는 것처럼 튀어 오르니까 아무래도 좀 돈이 많이 몰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광림 한번 저도 관심 깊게 보고 있습니다. 기업 개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뭐 기계업종으로 되어 있고요. PBR은 1배, 퍼는 지금 뭐 나오지 않는데 실적이 뭐 없으니까 퍼가 안 나오는 것이겠죠. 뭐 칼라스 홀딩스하고 쌍방울, 네, 쌍방울의 자회사죠. 그래서 광림이 올라가게 되면 과거에 쌍방울도 같이 주가가 좀 들썩거렸던 기억이 좀 납니다. 좀 급등주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광림 눈에 좀 익으실 거예요. 동사는 1979년 6월 19일 날 유압 크레인 및 특장차 제조 판매 등을 영위 목적으로 성립이 되었고요. 1993년에 코스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동사는 유압 크레인, 전기 공사용 특장차 등 중량물 운반, 건설 장비 및 특수 장비, 크레인, 군용 수송 장비 대한 제조를 판매하고 있다고 하네요. 제품 매출은 정부 예상 편성 기간 여건과 뭐 이에 따른 전반적인 국내 경제 여건 등에 따라서 민감한 변동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실적이 좀 굉장히 좀 최근에는 좀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시가총액은 865억으로 네, 굉장히 좀 작은 소형주에 속하고
이렇게 보시면 좀 1분기 때는 영업 흑자를 냈는데 다시 2분기 때 적자로 좀 돌아섰거든요. 연매출액은 대략 한 1,500억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매출액은 나는 것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전혀 나고 있진 않아요. 즉 돈을 못 벌고 있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뭐 유보율은 높진 않은데 한 200%, 그러니까 그렇게 높지 않네요. 그래서 부채 비율하고 유보율하고 거의 비슷해서 재무 상태는 그렇게 뭐 우량한 기업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우량한 기업처럼 보이진 않아가지고 주가의 위치도 뭐 좀 낮고, 일단 현재 재무 상태가 그렇게 우량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간으로 홀딩하기는 조금 무리가 좀 있어 보입니다. 무리가 좀 있어 보이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4,000원 정도 자리에 굉장히 큰 아주 악성 매물대가 여기 있어요. 4,000원을 넘기에는 굉장히 좀 힘들어 보입니다. 주가가 좀 굉장히 수년간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여기 2017년에 정말 고점을 찍고 나서 굉장히 많은 기간 동안 주가가 좀 하락을 했거든요. 이제 이렇게 주가가 하락 추세를 통해서 하락을 했는데, 오늘 이제 하락 추세를 좀 뚫어주는 이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좀 분봉상에서 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좀 봉이 되게 짧잖아요. 봉이 굉장히 좀 짧게 나오네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요 자리에서 지금 고가놀이, 분봉상에서 고가놀이를 좀 하다가 주가가 이제 종가에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이렇게 좀 분봉 자체가 크게 나오질 않는 걸로 봐서 거래량이 별로 없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좀 광림 뭐 매수의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너무 높은 자리에서 매수를 좀 하기보다, 여기 이제 일봉상에서 보이는 이런 자리들, 네, 여기 이제 뭐 한 장면으로 이제 딱 선으로 그어본다라고 하면 1890원이 되겠는데, 너무 딱 한 자리를 선으로 긋기보다 대략 한 1940원, 1930원 정도, 네, 요 자리를 매수의 구간으로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네, 요 자리에 만약에 내일 조정을 주는 단계가 온다라고 하면 매수를 해서 오늘의 고점 자리인 2,100원 자리에서 매도를 하는 전략으로 접근하면 광림 한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래서 재무가 그렇게 완전 A급이 아니기 때문에 큰 금액보다는 그냥 소액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좀 개인적으로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광림 매수 전략 정리하면은, 콜드체인 운반 기술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좀 급등을 했고요. 네, 오늘 양봉을 기준으로 매수를 했을 때 매수가 가능한 자리는 1940원에서 1890원 사이에, 네, 요 자리에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매수가 가능해 보이고, 콜드체인 이슈 뉴스가 아직 좀 살아 있으니까 조금 조정을 준다고 하더라도 한번 반등이 이렇게 시원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으로 내려올 때 광림 한번 단타로 접근 한번 해보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광림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11월 18일 수요일장 한번 특징주들을 살펴봤고요. 지금 차트 한번 이렇게 간략하게 보면은, 지금 코스피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코스피 업종, 코스피랑 코스닥 차트를 간략하게 보면,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2500짜리는 가볍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네, 이 자리는 올라갔죠. 이제 이 자리는 뚫고 올라가서 주가가 좀 더 올라간다라고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기 보시면 지금 코스피의 사상 최고점인 2600포인트를 조만간에 터치를 할 것 같아요. 이 자리. 네, 이 자리 터치하게 되면은 주가의 위치가 이제 등산으로 친다라고 하면 정상에 왔습니다, 여러분. 정상에. 네, 정상에 왔고, 이제 정상에 왔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가가 이제 집에 산에 가야죠. 산 내려와야죠. 뭐 이렇게 내려올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조심스럽게 과거에 이렇게 이제 이런 패턴들을 보면 이렇게 한번 고점을 찍고 나서 주가가 좀 내려오더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내려올 가능성, 특히 이제 이 주식시장에 아직도 거품이 많이 꼈다라고 생각하는 저는 1인이기 때문에, 거품이 많이 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코스피가 너무 고점일 때 막 몰빵, 뭐 미수, 뭐 대출 받아갖고 매 주식하지 마시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금 가지고 최소한으로 좀 이렇게 감을 익히는
그런 매매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주식 투자, 이 주식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어쨌든 투자자의, 모든 주식 투자에 대한 그런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니까,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좋은 판단 하셔가지고, 크고 좋은 수익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저의 영상이 여러분의 주식 투자에 있어서 도움이 좀 되셨다면은,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영상 만드는 저에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되기 때문에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앤트맨의 주식 채널이었습니다.